두 번째 수업 자료 프로그래밍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작성 과정과 입력 방법 그리고 식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에 연산자의 내용 그리고 사례 연구로 이번 수업 자료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 단계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분석한 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 즉 알고리즘을 설계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설계한 그 결과에 따라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인 코딩 과정이 이어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반지름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처리 절차, 문제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원의 반지름을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은 원의 반지름을 이용하여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한 후 마지막으로 그 계산된 넓이를 출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수업 자료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입력받는 명령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반지름을 입력받는 것 대신에 그 반지름 값을 20으로 미리 고정을 해 두겠습니다. 따라서 radius라고 하는 임시 저장소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한 뒤에 이 값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계산하겠습니다. 계산된 결과는 area라고 하는 저장소에 일단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린트문을 이용하여서 앞서 계산된 area를 출력하는 것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예제는 앞서 보였던 예제와 동일합니다. 다만 원의 넓이를 구한 후 출력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출력된 형태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출력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데이터 입력을 위한 인풋입니다. 데이터 출력을 위하여 프린트문을 사용했다면 데이터 입력을 위하여 인풋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풋문은 기본적으로 콘솔이라고 불리우는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으며 사용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put이라고 하는 명령문에게 전달되어지는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이 문자열은 입력을 위해 화면에 출력되어지는 안내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된 내용은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프로그램에서는 radius라고 하는 저장소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지만 지금의 예제는 키보드를 통해서 직접 입력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우선 input 명령문에 반지름 입력이라고 하는 안내문을 출력하도록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반지름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어서 사용자가 반지름 입력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문자들로 구성된 문자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반지름적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된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int라고 하는 명령문을 이용하여서 입력되어진 문자열을 정수 값으로 변환하여 radius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계산하는 방법과 그리고 결과 출력하는 부분은 앞서 보여준 코드와 동일합니다. 앞서 우리 radius라고 하는 저장소를 사용하였는데 이 저장소에 radius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radius, area 같은 것들을 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별자는 문자, 숫자, 밑줄 글자로 조합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별자의 첫 번째 글자는 숫자가 오면 안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 또는 밑줄로 시작해야 하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식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int, input, for와 같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파이썬에서 예약해둔 이름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식별자를 정의할 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의미를 갖는 식별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별자로 나쁜 식별자로는 A, B, I, J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미를 알기 어려운 식별자보다는 radius, area, pi와 같이 그 저장된 값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용할 수 없는 식별자로는 print 3%과 같이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숫자로 시작한 식별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수입니다. 변수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값을 위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메모리 어디인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에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으며 그 이름을 통해서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adius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저장소에 2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radius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rea도 마찬가지로 계산된 결과를 area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하게 되어지고 area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것은 그 이름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식은 값, 변수, 연산자를 포함한 것을 식이라고 이야기하며 식이 나오면 반드시 계산이 되어지고 그 계산된 결과가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radius라고 하는 이 변수에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이라고 하는 값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식이 됩니다. 따라서 식을 계산한 결과인 1.0을 radiu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radiu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인 이 식을 계산한 결과가 are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 외 연산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값이나 변수 또는 식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수행하는 것을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덧셈, 뺄셈 연산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 연산자는 두 수를 덧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산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수행하는 것을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산자들은 덧셈 또는 뺄셈을 수행하는 연산자와 더불어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당 연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계산한 결과를 할당 연산자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식은 반드시 계산이 되어서 그 계산된 결과가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는 그 값 자체가 한 개의 식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한 결과, 즉 20이라고 하는 값을 radiu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역시 radiu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으며, 원의 넓이를 계산한 결과를 area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를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는 동시 할당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 할당문은 여러 개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num 그리고 age라고 하는 변수에 각각 1과 25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는 건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대표적인 연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칙 연산자입니다. 이 사칙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수를 대상으로 연산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정수 나눗셈, 그리고 누승,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히 이제 나눗셈 연산자의 경우에는 슬래시로 표현된 나눗셈 연산자는 실수 나눗셈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산된 결과는 실수로 표현되고 있으며 슬래시 2개로 표현된 정수 나눗셈은 나눗셈 한 결과 실수가 아닌 정수를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몫을 구할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정수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반면에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 또는 모듈러스 연산자라고 불리우는 퍼센트로 표시되어진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나누기 3을 했을 때 그 나머지는 2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는 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연산자들은 각각 연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과 곱셈 연산자가 함께 나온다면 곱셈 연산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 연산자에게 부여된 연산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연산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으며 산술 연산자 중에서 더하기 빼기 연산자가 그 연산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 높은 우선순위로는 곱셈, 나눗셈 연산자와 관련된 연산자들입니다. 즉 실수 나눗셈, 정수 나눗셈, 그리고 나눈 나머지 연산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높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곱셈 또는 나눗셈류의 연산자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연산자는 지수 연산자이며 지수 연산자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연산자는 괄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괄호를 사용하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연산 우선순위를 다 무시하고 괄호부터 연산됨을 알고 있습니다. 확장 할당 연산자는 변수의 값을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다시 그 변수에 저장하는 연산자를 확장 할당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에 1을 덧셈하고 그 결과를 다시 i라는 변수에 저장할 경우에는 이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들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1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명령문에 의해서 num에 저장되어 있던 1과 2를 덧셈한 결과인 3을 다시 num에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은
여러분이 후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분석하는 요구 분석 단계, 그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설계하는 프로그램 설계 단계, 즉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알고리즘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그 다음 구현 단계가 있으며, 구현이 되었으면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한 과정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수정들은 유지보수 단계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점 거리 계산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점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하며, 또 두 점의 좌표가 있으면 그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출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두 점의 좌표를 입력받습니다. 각각 x1, y1, x2, y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되어진 좌표는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이 식을 통해서 그 거리를 구할 수가 있으며, 구해진 이 거리는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 따라서 설계된 것을 기반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두 번째 수업 자료를 이야기하였습니다.